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는 야수진의 평균 연령 30.7세가 30.3세인 필리스를 제치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타선의 노령화 문제는 오프시즌 때 추가 영입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라이언 워드가 등장한다고 하지만 호수의 데폴라, 자이어 호프, 마이크 시로타, 에두아르도 퀸테로, 외야 유망주 빅4는 빨라야 2027년 데뷔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투수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넬, 글래스나우, 오타니, 야마모토, 트라이넨, 반다, 스캇, 베시아, 그라테롤까지 9명은 서비스 타임 5년 이상 선수들이지만 다저스는 즉시 쓸 수 있는 3년차 이하 투수를 16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16명입니다. 16명의 서비스 타임을 합치면 총 9년으로 FA까지 잔여 시즌 합계는 87년입니다. 저는 이것이 3핏을 노리는 다저스의 최대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서비스 타임 2년 차인 사사키는 20개 팀의 9회 끝에 다저스에 입단했고 신인왕 투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PS에서 기록한 10.2이닝 1실점으로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사사키가 선발 자원이라는 다저스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메카닉 수정에 성공한 후 돌아온 100마일 포신과 스플리터의 위력이 확실한 사사키는 싱커와 커터 장착이 관건입니다. 서비스 타임 3년 차인 MEC에는 성공적인 정규 시즌과 실망스러운 PS가 사사키와 반대였습니다. 다저스는 정규 시즌 마지막 6경기에서 ERA 1.11과 9이닝당 12.7K를 기록한 슈엔이 불펜에서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했지만 첫 4경기 성적은 3.2이닝 7실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슈엔은 월드시리즈 2번의 연장전에서 2.2이닝 무실점과 1이닝 무실점으로 막판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슬라이더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체인지업도 궤도에 오른 슈엔은 사사키와 함께 마지막 선발 두 자리를 맡을 전망입니다. 둘에게 강력하게 도전할 선수는 지난해 다저스의 최다 이닝 투수였던 개빈 스톤입니다. 서비스 타임 3년차를 시작하는 스톤은 2024년 25경기에서 11승 5패 3.53을 기록하고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명품 체인지업과 함께 포심 싱커를 고르게 던지기 때문에 슬라이더, 커브, 스위퍼, 커터가 더 성장한다면 프런트라인에 세워도 될 정도입니다. 스톤은 2024년 9월에 받은 어깨 수술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가 큰 선수는 토미존에서 돌아오는 리버 라이언입니다. 한때 트레이드 협상에서 다저스의 메인 카드였던 라이언은 지난해 데뷔 후 꽤 인상적이었지만 2024년 8월에 토미존을 받고 이탈했습니다. 라이언은 맷 베이티 트레이드 때 샌디에고에서 데려온 선수로 야수로 뽑혔다가 전환한 선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평균 이상의 구종이 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4개인데다 커터까지 던져 레퍼토리가 다양합니다. 스톤과 라이언에 이어 세 번째 부상복귀 선수는 카일 허트입니다. 플로로와 베시아를 바꾼 트레이드에서 베시아와 함께 건너온 허트는 스톤처럼 체인지업이 강력한 우완입니다. 허트는 2023년 9월 샌디에고전에서 타티스, 소토, 마차도를 3자범퇴, 9회 세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며 인상적인 데뷔전을 합니다. 하지만 2024년 초반 어깨 염증에 이어 7월에는 토미존 수술을 받고 이탈했습니다. 스톤과 다른 점은 체인지업을 제외하면 변화구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발과 불펜의 경계에 있는 또 다른 선수는 저스틴 로블레스키입니다. 로블레스키는 다른 팀이라면 바로 선발 기회를 받겠지만 다저스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블레스키는 4월 8일 워싱턴 원정 때 급하게 콜업돼 5이닝 8피안타 8실점에 그쳤지만 이후 최고의 롱맨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즌을 마쳤습니다. 크게 무너진 한 경기를 제외하면 22경기에서 2.79를 기록한 로블은 불펜으로 4이닝 이상을 던진 게 7번이었습니다. 로블이 불펜으로 매력적인 건 좌완인데다 불펜으로 나오면 구속과 구위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로블레스키는 PS에서도 4경기에서 5이닝 6K 무실점을 기록합니다. 6차전에서 야마모토에 이어 올라와 7회를 무실점으로 막았고 7차전에서는 오타니가 비쉐덱에 3런을 맞은 직후 등장해 1.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히메네스와 충돌해서 물러서지 않은 것도 경기의 흐름을 바꾼 장면이었습니다. 자유연애를 즐기다가 PS를 앞두고 8명의 여자친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은 로블은 엄청난 멘탈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로블레스키와 함께 베시아, 반다의 뒤를 이을 좌완은 잭슨 페리스입니다.
자이어프와 함께 마이클 부시의 유산으로 다양한 구종을 자랑하지만 경기 중 스태미너 이슈와 함께 커브라는 확실한 결정구가 있기 때문에 선발로 실패해도 강력한 좌완 불펜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베시아는 내년이 6년차, 반다는 5년차인 반면 로블레스키와 페리스는 서비스 타임이 제로인 선수들입니다. 또 한 명 기대할 수 있는 좌완 불펜은 로넌 콥입니다. 201cm의 장신인 콥은 강력한 푸싱과 슬라이더 조합이 앤드류 밀러를 생각나게 합니다. 콥은 올해 더블A에서 14.1개, 트리플 A에서 14.4개의 삼진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볼넷이 6.6개에 달하는 제구입니다. 다저스는 콥이 제구만 잡으면 엄청난 좌완 불펜이 될 거라고 판단해 40인 로스터에 넣어 룰5 드래프트에서 보호했습니다. 이제 서비스 타임 1년을 넘긴 잭 드라이어까지 포함하면 로블레스키, 드라이어, 페리스, 콥 4명의 서비스 타임 합계는 1년입니다. 제구만 잡으면 미친 불펜이 될 수 있는 선수는 에드가르도 엘리케스입니다. 평균 100.9마일 싱커와 100.8마일 포심, 96마일 커터를 던지는 엘리케스는 그라테롤과 비교하면 디셉션과 익스텐션도 좋기 때문에 제구만 잡는다면 마무리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싱글 A를 벗어나지 못하다 토미존을 받고 나서 폭발적인 구위를 가진 사례입니다. 내년이 6년차인 그라테롤이 지난해 9.2이닝, 올해는 0이닝이었기 때문에 그라테롤을 대체할 투수로 성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마지막 4이닝을 던지고 코펙스의 칭찬을 받은 윌 클라인은 5월 31일 시애틀에서 DFA된 후 다저스가 데려올 때까지만 해도 결정적인 활약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마이너로 내려가 2달 동안 조정을 받은 후 마지막 주 4경기에서 4.2이닝 6K 무실점을 기록한 클라인은 테너 스캇 대신 월드시리즈 로스터에 들었고 이는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4이닝을 던져본 것이 2020년 코로나 직전에 대학에서 던져본 이후 처음이었던 클라인은 사이즈와 구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로트백과 함께 템파베이에서 데려왔던 폴 저베이스는 208cm의 큰 키를 자랑하며 글래스나우의 불펜 버전에 해당됩니다. 구속은 미치지 못하지만 상위 1%의 익스텐션을 활용하게 된다면 익스텐션이 짧아 큰 키를 활용하지 못한 숀 젤리보다 좋은 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도 다저스는 아직은 포기하기 아까운 바비 밀러, 로버츠 감독이 막 쓰다가 시즌 막판 구위가 크게 떨어져 PS에 출전하지 못한 벤 캐스파리어스, 작년에 좋았지만 과도한 다이어트 후 구위가 떨어진 랜던넥, 역시 큰 키를 자랑하며 토미존과 어깨 수술을 받았지만 패스볼 평가가 70인 닉 프레소 등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선발, 불펜 유망주 자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저스는 지난 6월에 토미존을 받아 내년에도 상당 기간을 결장해야 하는 에반 필립스를 논텐더의 40인 로스터의 한자리를 비웠습니다. 스쿠보를 놓치기 아깝지만 무리해서 데려올 필요는 없고 베테랑 우한 불펜을 추가하고 싶지만 큰돈을 쓸 이유가 없는 다저스는 내년에 이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특히 불펜의 세대 교체를 이루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저스는 마감 시한이 끝나고 8월 중순에 발표된 팜 랭킹에서 전체 1위에 오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년 프리시즌 평가에서는 1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다저스가 4억 1,500만 달러를 쓰고 사치세 포함 5억 달러 이상을 쓰면서 팜 랭킹이 1위라는 점이 3핏에 도전하는 내년에 어떻게 작용될지 주목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